100일에 뭐가 있다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100일 잔치상을 그러려니 지나칩니다.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베트남도 모두 30일에 대부분 한번 기념하고 끝입니다. 아시아 어디에도 100일이라는 숫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여는 나라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만 100일이라는 숫자에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사내 메신저로 작은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동료의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을 맞아 떡을 돌린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인지 한참을 되묻다가 결국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적힌 답은 그가 알던 어떤 통과 의뢰와도 달랐습니다. 중국에는 만월주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되는 날 가족이 모여 한 끼 식사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출산의 고비를 넘긴 산모를 위로하는 의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00일년이라는 연회가 있습니다. 100일년은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연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빨간 계란과 생강을 나누고 아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풍습입니다. 이때 친인척들은 주로 금장신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미야마 일이는 신사의 아기를 데려가 신에게 도착을 보고하는 짧은 참배의식이며 시기 역시 생후 한 달 무렵에 치러집니다. 한국과 비슷한 건 오쿠이조메라는 생후 100일경 아기가 평생 음식 걱정 없이 살길 바라는 첫 식사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떡을 돌리는 풍습은 없습니다. 베트남의 토이노이 또한 생후 한 달의 식사 자리에 가깝습니다. 잔치라기보다 가족 안에서 끝나는 짧은 통보의 자리입니다. 지금의 한국처럼 잔치의 유무를 떠나 비참석자들에게까지 떡을 돌리는 문화는 유일하게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100일 축하의 문화가 중국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사 의미로 주는데 초점이 있다면 한국은 안 온 사람에게도 나누는 기쁨 공유 스타일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디지털 민속 아카이브에 수록된 재미동포 인터뷰에서는 이 차이가 한 문장으로 정의됩니다. 100일을 기념하는 풍습 중 한국만이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직 한국인만이 그 숫자를 특별히 더 챙긴다는 기록입니다. 같은 자료에는 한국 친구의 100일 초대를 처음 받은 외국인이 떡 상자를 받아든 채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는 묘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100일상에 관련된 일화는 뒷부분에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아기가 태어나면 손가락을 꼽으며 100일을 셉니다. 그날이 되면 떡을 빚고 사진을 찍고 이웃에게 한 상자씩 돌립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아시아 안에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떡을 돌리는 풍경을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 하필 100일인가? 그 답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어느 마을, 아기가 태어났지만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살인문 위에는 새끼줄에 숯과 고추를 꿰어 단삼신줄이 걸렸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신호였습니다. 근대 의학이 들어오기 전 한반도의 신생아 앞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콜레라와 이질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습한 더위가 작은 몸을 흔들었습니다. 면역이 채 자리 잡지 못한 갓난아이에게 첫 100일은 가장 깊은 고비였습니다. 100일을 넘긴 아기는 첫 돌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100일 동안 아기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문객도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삼신줄은 외부의 기운과 병균을 모두 차단하는 선이었습니다. 100일이 지나서야 줄이 풀렸습니다. 아기는 비로소 마을에 소개됐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생존의 확인이자 첫 배비였습니다. 한국인의 100일 잔치는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일상 위에 오른 음식들은 왜 하필 그 색일까요? 100일상 위에는 색이 정반대인 두 가지 떡이 나란히 오릅니다. 눈처럼 흰 백설기, 그리고 진한 붉은 수수팥 경간입니다. 백설기의 이름에는 발음이 같은 두 글자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백은 일백을 뜻하는 글자로 완성과 충만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은 흰색을 뜻하는 글자로 순결과 신성을 뜻했습니다.
같은 소리를 가진 두 개의 뜻을 하나의 떡에 동시에 담은 것입니다. 곁에 놓인 수수팥 경단의 붉은색은 귀신과 애군을 막는 벽사의 색이었습니다. 갓 100일을 산 아기를 나쁜 기운으로부터 지키려는 오래된 주술이 떡 한 알에 들어 있었습니다. 흰 정결과 붉은 수호, 두 색이 마주 놓이면서 백일상은 음양의 균형을 이룬 작은 재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주술의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백설기 한 조각은 아기가 살아낸 하루를 뜻했습니다. 그 떡 100개를 100명의 이웃에게 나눠야 아기가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이 풍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집의 아기를 위해 마을 전체가 떡을 받아들고 장수를 빌어주는 의례였습니다. 이 습관은 오늘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100일이 되면 회사 동료의 책상 위에 옆집 현관 앞에 백일떡이 놓입니다. 그 의미를 처음 들은 외국인들은 한참 떡을 들여다보다가 한 가지 반응을 남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가족이 받은 안도의 신호였다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이 오가던 풍경은 지금 전혀 다른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23만 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 43만 6천 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같은 해 합계 출산율은 0.721명,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 수치가 조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국내 유아동복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 8,410억 원에서 2024년 2조 5,3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아동 인구는 9.5%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38% 커졌습니다. 아이가 줄어든 만큼 한 아이에게 쓰는 돈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아이들을 VIB, Very Important Baby라고 부릅니다. 골드키즈라는 신조어도 함께 굳어졌습니다. 몽클레르 앙팡은 한국에서 연평균 20%, 구찌키즈는 16%씩 매출을 키워왔습니다. 백화점 명품 아동 브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55% 늘었습니다. 돌잔치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5성급 호텔 돌잔치 최고가는 1,200만 원대까지 올랐고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호텔 예약 전쟁이 시작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가족들 모두의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동료의 100일 아기를 어떻게 축하해 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물론 요즘 100일 잔치는 가족끼리 치르고 떡만 돌리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100일을 바로 보는 시선은 떡 한 상자, 작은 봉투, 호텔 연회장의 사진 한 장까지 그 풍경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조선의 부모는 아이가 100일을 넘기길 바라며 백설기를 빚어 이웃에게 돌렸습니다. 오늘의 부모는 하나뿐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기려 호텔 연회장을 예약합니다. 떡이 호텔로 바뀌고 100개의 떡이 한 벌의 명품 옷으로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100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 앞에서 가족이 놓은 안도의 한숨, 이웃에게 건넨 떡 한 조각, 그리고 함께 이어온 공동체의 기억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을이 닫아두었던 살인문도, 오늘 호텔 연회장에 차려진 백일상도 끝에는 같은 자리에 닿습니다. 한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도착했다는 짧은 안도가 100일 동안 한국에서만 다른 모양으로 굳어졌습니다. 100일을 축하받으며 자란 기억이 남아있는지, 또는 누군가의 100일을 직접 챙겨본 적이 있는지 그 장면을 댓글에 적어두면 다음 영상의 작은 단서가 됩니다.